10월 7일 화요일, 하늘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서서히 세력을 키우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경고의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압의 충돌이 시작되는 전조입니다. 일본 부근에 자리 잡은 강력한 고기압, 그 냉기의 벽이 동쪽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펜헨성이 일어나며 강원 산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찬바람이 낮은 지대를 휘감으며 도시의 체온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청주. 한때 따뜻했던 가을의 공기는 사라지고 10월의 한기가 거리를 지배합니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 하지만 수치로 느껴지지 않는 냉기가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짜 겨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부는 아직 따뜻하지만 중부는 이미 늦가을의 어둠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8일 수요일, 바람이 바뀐다. 북쪽에서 또다시 강력한 고기압대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어와 한반도의 하늘을 찢습니다. 전날의 비는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기압의 왜곡과 공기의 폭주. 펜 현성이 강해지며 서쪽 지방에서는 이상고온 현성이 발생합니다. 서울은 쌀쌀한데 전주는 더워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두 계절이 공존하는 기이한 하루.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기온의 균형이 무너지고 대기의 흐름이 뒤틀리며 한반도는 거대한 기류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하늘의 포위망.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북쪽의 냉기와 남쪽의 열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결과 거대한 비구름대의 괴물이 형성됩니다. 이 괴물은 한 번의 폭우로 끝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10월 10일 일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하늘은 끊임없이 울고 대지는 젖어갑니다. 비는 세차게 쏟아주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무섭게 지속됩니다. 잠시 맑아졌다가 다시 내리고 도시의 콘크리트는 습기에 잠기고 들판의 흙은 질척이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축축히 젖어듭니다. BCMWF 예보에 따르면 이번 강수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정적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6일 동안 이어지는 끝없는 비의 굴레. 잠깐의 소강은 오히려 함정입니다. 그 뒤를 잇는 비는 더 끈질기고 더 짙게 내릴 것입니다. 기온은 요동치고 도시의 리듬은 무너진다. 낮과 밤의 온도차, 축축한 공기,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바람이 사람들의 신경을 뒤흔듭니다. 농작물의 피해, 교통의 혼란, 산업 현장의 지연, 이 모든 것이 지속된 비라는 이름의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누적 강수량 지도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슬픔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푸른색에서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는 하늘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없이 경고합니다. 이 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10월의 하늘은 더 이상 가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의 변이, 자연의 분노,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이 교차하는 무대입니다. 다가오는 6일간의 비. 그것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 10월 재난의 서막입니다. 하늘이 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해 저기압과 일본 고기압의 교착 상태. 10월 7일부터 이어지는 첫 번째 강수의 원인은 서해를 통과하는 저기압과 일본 동쪽의 고기압이 밀고 당기는 기압의 줄다리기 현상에 있다. 보통 이 시기 한반도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확장해 그 끝자락이 일본 열도와 동해를 덮으며 찬 공기를 남하시킨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중부는 고기압의 압력벽에 갇혀 공기순환이 막히고 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갇힌 하늘이 된다. 이것이 바로 7일과 8일의 팬 현상, 즉 하늘이 스스로 갇혀버리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하늘은 잿빛으로 굳고 기온은 하각하며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눌리듯이 피로해진다. 동풍의 칼날, 한반도를 가르는 대기전선. 8일 이후의 날씨를 흔드는 주인공은 동풍이다. 이 바람은 일본 쪽에서 불어오지만 그 뿌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있다. 찬 공기와 습기가 한반도 동쪽 산명에 부딪히며 강원 산간에는 갑작스러운 비와 냉각 현상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 동풍이 단순히 지역적 바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류의 방향이 서쪽으로 꺾이면서 서해안과 내륙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국 8일 이후의 한반도는 서쪽은 덥고 동쪽은 춥다는 기온의 역전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불균형은 곧 대기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10일 이후의 비구름 형성에 폭발적인 촉매제로 작용한다. 6일의 비, 끝나지 않는 하늘의 고백.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비구름대는 단순히 지속되는 강수가 아니라 기류의 봉쇄와 수증기의 포화가 결합된 결과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해양성 공기가 유입된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 중부 하늘. 이곳에서 구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생성된다. BCMWF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비구름대는 오픈 회전 구조 형태로 존재한다. 즉,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상공에서 서서히 회전하며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형태. 이로 인해 구름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비는 멈추지 않는다. 이 현상은 2020년 섬 장마 이후 처음이며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가을철 비정상 강수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다. 기후 이상 신호, 계절의 붕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가을비로 보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제트기류, 고층 대기 흐름의 붕괴가 근본 원인이다. 원래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와 열대의 따뜻한 공기를 분리하는 대기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이 제트기류가 파형으로 비틀어지며 느려지고 있다. 그 결과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깊이 파고들며 계절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즉, 지구가 스스로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10월의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기후변동의 붕괴 신호일지도 모른다. 경제 사회적 파장. 농업. 추수기 직전의 비는 곡물의 수분 함량을 높여 품질 저하 및 저장 불량을 초래. 건설 및 산업 현장. 장기 강수로 인한 작업 지연, 자재 손실 증가. 국민 건강. 낮은 기온 플러스 높은 습도는 관절염, 호흡기 질환, 우울감 급증. 에너지 소비. 난방 수요 조기 증가로 전력망 압박 예상.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이번 10월의 비는 보이지 않는 재난, 즉 경제와 심리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복합 기상재난이 된다. 하늘의 분노는 경고다. 이번 10월 한반도의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자연은 단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눈물은 어쩌면 인간의 오만에 대한 회개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술과 문명으로 하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하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다시 시험대에 올렸다. 6일의 비는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의 하늘은 결코 개정 같지 않을 것이다. 10월의 하늘은 이미 비로 포화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지금 남쪽 해상에서 괴물이 눈을 뜨고 있다. 이름은 할롱. 용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태평양의 심장부에서 천천히 몸을 틀기 시작했다. 바다의 심장에서 피어오른 괴물. 할롱은 일본 남동쪽 해역의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 위에서 발생했다. 수온은 30도. 일반 태풍의 탄생 임계점보다 훨씬 높다. 바다의 에너지가 그대로 증기로 변해 하늘로 솟구치며 거대한 구름탑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열대 저압부가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한 곳에 응축된 폭발 직전의 심장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미 10월 8일을 기점으로 할롱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 중심 기압은 920H파여 이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5m, 시속 200km, 건물의 외벽을 뜯어내고 대형 차량을 공중에 띄울 정도의 위력이다. 두 개의 기류가 만든 복합 재난 시나리오. 현재 한반도는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저기압대 사이에 끼어 있다. 이때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이 접근하면 그 주변부의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의 냉기와 만나 폭발적 비구름대를 형성한다. 즉,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재난은 발생한다. 할롱이 동쪽으로 비켜간다 해도 그의 숨결만으로도 한국은 폭우와 폭풍의 연쇄 충격을 맞게 된다. ECMWF 모델에서는 10월 10일에서 13일경에 할롱이 일본 오키나와 근본을 통과하며 북상한 뒤 그 외곽 비구름대가 한반도 남부를 덮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점에 이미 한반도는 6일 연속된 장기 비구름에 포위되어 있으며 할롱의 습한 열기가 추가되면 대기 폭발, 애트모스피어릭 익스플로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바다의 압력, 하늘의 분노, 그 경계선이 무너진다. 할롱이 북상할수록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수온은 이미 평년 대비 플러스 2에서 3도 상승. 이것은 태풍의 연료이자 해일의 잠재력을 키우는 위험한 에너지 저장소가 된다. 기상위성 영상에서는 태풍의 중심부가 이중 눈벽 구조로 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초강력 태풍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직전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부에서 한 번 더 태풍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즉, 할롱은 한 번 더 진화하는 태풍이다. 그는 이미 완성된 태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괴물이다. 운명의 경로, 한국, 일본, 혹은 둘 다? 기상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일본 직격형, 할롱이 북동쪽으로 틀어 일본 규시와 시코쿠를 통과하는 경로. 이 경우 일본은 폭풍과 해일의 이중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한국 역시 외곽 비구름과 강풍 영향권에 든다. 한반도 근접형, 태풍이 북북산으로 이동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경로. 부산, 울산, 포항, 제주는 태풍 중심부의 바람에 직접 노출된다. 이 경우는 재앙 수준이다. 연휴 막바지 교통마비, 항공선박 전면 결항, 도시 정전까지 현실화된다. 고nap형, 태풍이 일본을 스치며 북상한 뒤 그 잔류 에너지가 한반도 상공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로. 이 경우 태풍은 태풍으로서의 수명을 마치지만 비구름의 괴물로 변신해 다시 돌아온다. 6일간의 장기 비가 10일, 11일, 그리고 12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단지 태풍이 아니다. 기후 시스템의 경고장이다. 할롱의 탄생 배경은 단순한 바다의 이상 고온이 아니다. 이는 전 지구적 온난화가 태풍의 에너지 한계를 파괴한 사건이다.
보통 9, 10월이면 해수온이 내려가 태풍이 약화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바다가 식지 않았다. 그 결과 열대성 에너지가 10월까지 이어지며 태풍이 늦게 태어나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비정상 패턴을 보인다. 이는 명백한 경고다. 기후가 계절의 질서를 버렸다. 그리고 바다가 새로운 재앙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시나리오. 비의 재집결과 제2의 태풍 가능성. 기상청 내부 분석에 따르면 한롱이 소멸하더라도 그의 잔존 수증기와 에너지가 한반도 남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잔율 에너지가 다시 저기압으로 재편되면 10월 20 하순에 또 다른 열대 저기압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즉, 한롱은 끝이 아니다. 재앙의 연쇄, 체인 오브 케이오스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시험. 10월 7일의 비, 10월 10일의 구름, 그리고 10월 12일 이후의 한롱.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연은 지금 인간에게 묶어 있다. 당신들은 아직도 하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한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자연이 보낸 심판의 용이다. 그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문명의 소음 대신 파도와 바람의 목소리만이 남을 것이다.